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와, 저희가 정말 이게 새로운 버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제목도 막 지금 궁금하시죠? 교육진담이 새로 국어방송을 런칭했고요. 국어방송 이름도 아직 일부러 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취자분들과 저희가 추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요. 정말 어렵게 모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각지에서 국어 분야에 내노라는 분들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하고요. 이 방송은 팟캐스트와 유튜브가 동시 진행되는 방송으로 처음서부터 기획됐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제 오른쪽에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목동 하면은 국어는 갈무리 학원입니다. 그래서 목동 갈무리 학원의 원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셨죠? 김정일 원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뒤에 정말 외모가 수려하신 분이요. 국어학원의 어떤 정석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인데요. 부천과 청라 지역에서 또 고등부, 중등부 국어에는 또 1인자의 지위를 갖고 계신 이재식 국어학원의 이재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식입니다.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국어로서 우리 좋은 국어 내용들을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게 원래 역사 방송할 때요. 저희가 한국사 99.1 방송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개별적으로 소개를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개별적 소개하는데 30분 넘은 거 아세요? 그래서 저희는 팁을 안 주셔서.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은 첫 방송이 소개 방송 끝나고 날까봐 제가 못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돌아오시게 되면요. 근데 이렇게 원래 돌아오셔서 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박수를 좀 더 크게 받으셔야 되기 예. 때문에 예. 먼저 예. 왼쪽 분부터 하겠습니다. 광진에서 이제 국어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라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멋쟁이. 유일하게 나는 나의 이름을 오픈하지 않다. 나는 라온일 뿐이다. 나는 광진의 라온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하시고자 한다면요. 지금 이 스튜디오로 오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일찍 KTX를 타시고 부산서 올라오셨습니다. 부산에 의대 입시를 위한 네네. 의문을 열다라는 학원에 유정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유정걸입니다.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국어 방송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좀 하고 진행을 하고 원래는 한 주 전에 저희가 방송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저희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주 늦게 이제 방송이 시작돼서 새해 첫 방송으로 청취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유튜브 동시 진행이기 때문에 좀 낯설고 저희가 좀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많은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원래 이게 한 달에 있는 내용을 미리 녹화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자꾸 얘기해봤자, 청취자분들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할 테니까요. 바로 넘어가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도대체 국어 공부는 왜 해야 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첫 번째 저희가 담론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국어 교육은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한 번쯤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국어 방송을 런칭했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로는 국어 방송, 국어 교육을 왜 해야 하느냐라는 어떤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종일 형님께서 먼저. 네. 국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사실 가장 이 국어 학원을 하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원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이런 고민을 깊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일단은 좀 포괄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언어는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해진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국어 가르치시는 분들이 항상 예를 들어주는 것이 이제 그 뭐 에스키모인들의 눈에 대한 그 다양한 말들, 뭐 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이제 세계를 그만큼 잘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색깔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어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노랗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에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뭐 진짜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영어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단지 진짜 그냥 옐로우 하나일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만큼 이제 우리는 또 우리 이런 언어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계를 이해하는데 진짜 언어가 중요한 거고, 이제 우리 이제 현실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구체적인 걸로 들어와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아요. 국어가 이제 도구 과목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과목 공부의 시작은 국어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또 더 범위를 좁힌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저는 문해력하고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글을 봐도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다른 과목 뭐 하다못해 수학조차도 잘 저는 제대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답변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가 나머지 과목 학습에도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어 과목이 정말 모든 공부의 기본 바탕이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상입니다. 역시. 전 대표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국어 선생님이셨다. 아, 그럼요. 네. 아마 그 계속 강의를 굉장히 오랜 동안 진행을 하셨죠? 네. 이제는 이제 선을 나갔고요. 예. 아, 완전 그 내공 있는 표현. 예. 그래서 내공 있는 어떤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도구 그리고 네가 구사하는 언어가 결국 네가 이해하는 세상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으로 이렇게 무서운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세요? 아, 네. 좋은 첫 번째 말씀 들었으니까 첫날이니까 계속 뭐 박수 같은 거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국어 공부는 또 왜 해야 하느냐?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학부모도 상담 막 진행하잖아요. 우리가 국어 공부를 왜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국어 학습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그 우리 이재식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예, 저는 준비를 많이 못 해와서 혹시나 제 얘기가 좀 와닿지 않다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첫 방송이어서 사실 마음에 되게 긴장감과 좀 약간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 교육을 같이 하는 이제 입장이고 그 교육이라는 게 저희가 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듣는 방송에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공감해 주시거나 또는 저희들도 그런 사고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저는 이제 아까 주제를 저희가 방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는 사실 못했고 제가 이제 국어에 대한 저희 이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제 국어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기준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인류적인 어떤 그 고민에 의한 국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대적인 요구에 의한 이제 그 의문인지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후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시대적 요구에서 국어를 왜 하는가. 정확히 말하면 국어라는 건 곧 요즘에 이제 입시 대세잖아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저희들이 다 현직에서 아이들 지도하고 있고 또 이제 국어 전문 학원을 운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많이 나눠드릴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좀 추후에 또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말씀드리고 인류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국어는 제가 이제 국어라는 말에 이제 그 국어를 왜 하는가라는 의미에 두 글자 하나 넣어본다면 국어 교육의 의미를 물어보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교육이랑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인간을 조금 더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이 이제 그 교육인데 그 교육 중에 한 분야가 이제 국어라고 보고요. 국어가 그런 교육에서 가장 앞설 수 있는 건 뭐냐면 지혜라든지 또는 아이들의 창의력, 사고력 그리고 거기에 정서적인 면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국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어 선생님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수학이나 영어 친구 훌륭하시고요. 네. 우리 사회생님 훌륭하시고 과학생 훌륭하신데 국어를 지도하면서 아이들과 느끼는 정서 교감이라는 부분은 그 희열은 저희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요즘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건 저희가 앞으로 많이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 국어에 대한 부분에서는 교육으로서 가장 인간다운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여서 국어 교육은 결국 아이들과의 어떤 소통과 그 소통을 통해서 인간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첫 방송이다 보니까 다들 예.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기 왜 도덕적인 타고나신 분들 같지 네, 않고요. 국문과나 국어교육과의 교수님들 말씀 같아요. 청취자분들 이를 자꾸 이러다가 아니 그래 왜 이렇게 자꾸 계속 막 이렇게 스킵하고 지나가세요. 예,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근데 사실은 맞잖아요. 국어가 결국은 소통을 하는 거고 소통이 잘하는 학생들이 원래 수능도 잘 보고 내신도 잘 보니까요. 결국 수능과 내신을 잘 하기 위해선 소통도 잘 가르쳐야 되는 거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은 학생이 독해도 잘하니까 예. 당연히 또 세상을 보는 언어의 예.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니까 뭐 다 맞는 얘기죠.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유정근 원장님은 국어학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필요하다고 하여튼 생각하세요? 우선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예. 제가 KTX를 타고 오면서 몇 가지 이제 적어봤는데요. 제가 적은 것만 한 11가지 정도. 예, 말씀하시고. 원래 축구도 11명이에요. 네, 제가 원래 네. 축구 좋아하는데 네. 축구는 원래 11명이죠. 예. 그래서 야구 좋아하니까 그럼 9개만 할까요? 후보 선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명타자 하면은 네, 네. 10개까지 가능합니다. 우선은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낮은 나라로는 가장 낮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문해율이 낮은 나라, 실질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놀라운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일기가 안 된다는 거죠. 이른바 난독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난독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난독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 세계 학업성취평가 피사라고 하는 학업성취평가 이 결과가 대한민국이 수학이나 과학은 세계 한 7위 정도 된대요. 근데 국어가 9위입니다. 국어가 세계 1위가 중국이더라고요. 이 중국이 이제 국력이 이만큼 이제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1위 국가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긴 한데 중국조차 수학과학에 비해 국어 점수가 낮아요. 우리는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페이퍼의 시대, 텍스트의 시대에서 매체의 시대, 영상 매체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른바 난독의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 같아요. 혹시 끄떡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때 우리나라는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상품 말씀드리고 될지 모르겠지만 이케아에서 물건을 사온다. 네네. 그럼 이케아 물건 전부 다 조립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조립을 못해요 사람들이. 예. 뭐 근사한 자동차를 샀어요. 예. 뭐 비땡땡을 사고 예.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수의 성인들이 그 설명서를 보고도 유튜브를 보죠. 예, 못 읽어낸다는 거죠. 텍스트를 읽고는 운전을 못해요. 예, 맞아요. 이게 이른바 난독의 시대. 저 4년 동안 예. 그 어떤 단추가 뭘 하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한 게 있어요. 저희도 잘 그러는데. 그래서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아까 우리 그 김준 대표님 말씀하셨던 도구로서의 국어를 좀 이야기해 보면 실제로 그렇죠. 제가 재종반에서 강의를 할 때요. 이과애들이 과탐을 잘할까 문과애들이 과탐을 잘할까 당연히 이과애들이 잘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문과애들이 사탐을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어를 1등급 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과애들에게 사회문화나 윤리와 사상 문제를 풀려보고 그거를 5등급쯤 받는 아이들, 문과 아이들에게 윤리와 사상이나 사회 문제를 풀려봤어요. 실제로 했습니다. 지금 문과 아이들에게는 국어 문제라고 사기를 치고 지구과학 문제나 생명과학 문제를 풀리게 했고요. 문과 아이들에게 이과 아이들에게는 국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또 반대의 경우를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과에서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사회문화나 윤리와 사상 문제를 풀어내요. 그런데 반대로
이과에서 문과에서 5등급 이하를 받는 친구들은 지들이 배우는 사회문화와 인류사상도 못 풀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구로서의 국어가 아주 중요하다. 이게 전반적으로.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빈칸 추론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영문, 국문으로 번역을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국문으로 번역된 우리말의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할 말 참 많은데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사실 제가 뜨끔한 게 했거든요 제가. 네, 저 이렇다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만간 저보고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 듣고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번에 제가 그 정시 배치 상담을 할 때 예. 어떤 학생이 국어가 등급이 좋았어요. 한 2등급 정도 됐는데 사탐을 되게 못 봐가지고 이제 그 수능 배치가 어려운, 정시 배치가 어려운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그 재수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고3의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데 제가 굉장히 상향 지원을 유도했어요. 왜냐면은 너는 올해만 사탐이 안 나온 거다. 너의 기본적인 이 능력, 영어 능력, 언어 능력, 이 능력을 봤을 때 예. 기본 이상을 반드시 내년에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어떠한 지형이 있을 때에는 굴하지 말고 원서를 써라라고 내년 얘기해가지고. 생각하면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학생은 어떻게든 올해 가라고 얘기한 학생이 있어요. 그 그쵸. 학생은 예. 국어만 못 봤어요. 예. 국어만 5등급인 예. 학생은 올해 가라. 왜 라고 얘기했어요. 선생으로 좀 이번에도 안 되니까. 와닿는 얘기. 선생으로 좀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어 선생으로 가장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 전 선생님 국어 공부만 했는데 영어 공부도 사탐 공부도 과탐 공부도 뭐 평소랑 같이 했는데 선생님 저 국어 점수가 오르면서 국어 실력이 오르면서 이상하게 영어 점수도 올랐어요. 사탐 점수도 올랐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게 정상인 거죠. 네네. 그게 이제 국어 공부가 도구로서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우리 김 대표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얘기가 좀 화두가 되는 부분이 입시에서도 같은 걸로 결론 져진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네. 그 국어를 등급이 낮은 학생은 웬만하면 재수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올해 예, 배치 상담할 때. 왜냐면은 네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육모 구모를 제가 물어보죠. 예. 쭉 물어보고 학교 내신을 쭉 봐요. 그러면 예. 본인도 알아요. 예. 본인도 이 성적대를 내가 1년 동안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문제를 안 푸는 것도 아니고 공부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한다니까요. 하는데 안 나온 거니까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올해 안에 승부를 보자. 그래서 안정적이고 적정한 형태의 어떤 학교에 대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이 나오는 김에 우리 라온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나오는 김에 말씀드리면 이제 도구로서의 그 국어의 강점이 수능에서 만났다는 게 아니라 교내에서 이루어진 수행 평가들의 양식을 보면 전부 다 국어를 잘해요. 그렇죠. 예. 예, 전부 다 써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시도다. 예, 예. 그렇죠. 또 교내에서 이루어진 비교과 대회들을 보면 제가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면 교내 대회의 약 30% 정도는 30%에서 40% 정도는 말하기예요. 네. 또 나머지 한 30% 정도는 쓰기거든요. 나머지 30~40%는 말하기다 쓰기예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가 지향하는 이해와 표현 능력, 이해와 표현이 모두 이루어져야 되죠. 이해와 표현이 균형 잡힌 국어 공부가 되면 사실은 도구로서 수능으로서의 강점인 도구 국어, 또 교내 모든 비교과 활동, 또 모든 그 수행 평가, 소수능 평가를 강하게 하는 게 국어다. 이 국어가 제일 중요하다. 결론. 아니 그 제가 천상 수태 이런 거. 국어 만세. 왜 저? 아니 또 대표님 나중에 또 수학 선생님 모시고 할 때 그때는 수학 만세인 거고요. 수업 가서 하면 돼. 그럼요. 지금 국어 만세니까. 저도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저는 국어 전문학원이니까 보통 이제 국어 세명 모이잖아요. 교육자들이.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입시학원에 근무할 때나 또는 학교에 근무할 때는 교무실 안에 이제 다양한 과목생들이 모이세요. 네. 그럼 과목생이 있다가 어떤 학생에 대해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친구가 참 열심히 하고 성실한데 문제는 뭐냐면 국어가 안 돼서 수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학적 내용들이 워낙 이제 언어적 표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학 이해력이 아니라 국어 이해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또 이제 영어 선생님이 맞다고 그 친구 정말 아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건 뭐냐면 영어도 안 되는 이유가 국어 때문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을 보면서 이 국어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국어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는 아이한테 국어 선생님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어떤 분이 국어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국어 약점을 얘기하시는데 국어 또한 약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문제가 뭘까? 저희가 이제 국어란 아까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어라는 것은 단순하게 모국어로서 국어가 아니라 문해력이진 부분. 아까 말씀한 도구로서 독해력에 대한 부분이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가 이제 그 언어적 혼용 때문에 사람 좀 오해하는 경우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일을 많이 듣잖아요. 그 책을 많이 읽어서 아이가 국어를 잘할 것 같다. 근데 실제 저희가 지도에 보면 독서를 많이 했다고 아이가 독해력이 뛰어나거나 문해력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교육들은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국어 교육이 만세인 건 맞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문제를 하나 제가 예를 좀 들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준비해온 게 있는데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거리와 속력과 시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인데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있다. 이 열차가 480m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5초가 걸렸고 100m의 터널을 1000m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23초가 걸렸다. 이 열차의 길이는 몇 미터인가? 비슷한 문제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있다. 480m의 터널을 통과할 때 열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는 시간이 15초이고 680m의 터널을 통과할 때 열차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20초였다. 이 열차의 속력은 얼마인가? 이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구호선생님들은 문자를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앞에 앞문제의 경우는 완전히 통과가 이제 키워드인 거고요. 뒷문제의 경우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통해서 거리가 터널 플러스 열차의 길이일 수도 있고 거리는 터널 빼기 열차의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든 물리든 그 기본적 도구는 문해력이다. 그건 국어 선생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준비했습니다. 준비의 차이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광진의 라온님 이야기를 들어. 저희가 마이크가 바로 또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뭐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더 첨언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국어는 결혼 잘하려고 그리고 연애 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좀 재미있게 좀 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분들이 너무 교육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최근에 저는 뉴스공장을 잘 듣고 있거든요. 근데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지적으로 멋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용어에 집중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당 이름을 얘기하는데 바른정당인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는데 정당 이름에 형용사를 썼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작은 차이지만 언어를 잘 구사하는 저런 디테일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지적으로 섹시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국어는 되게 예를 들면 여성분들 그러실 거예요. 문자 쓰는데 카톡 하는데 띄어쓰기 하나도 안 하고 쭉 줄줄 붙여 쓰는 사람들 보면 되게 멋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는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내면을 잘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국어라는 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존경하는 후배 원장입니다. 아니 말씀은 이제 연애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중에서 이제 제일 명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9번의 모든 기회가 있었다면 제일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굉장히 좀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죠.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아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그렇죠. 그들을 끌어줄 수 있고 그들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과목이 무엇일까? 사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한민국 교육행실에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 그런 힘을 좀 갖긴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못해서 그래요. 일단 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이나 차지. 젊은이에 빠져 있는 아이,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 꿈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과목으로 꿈을 줄 수 있다면, 그 아이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 과목은 무엇일까? 그건 국어일 수밖에 없고 그 역할은 우리가 하는 역할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아버님이 하신 거죠. 살아가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나중에는 저기 좀 기회 된다면 라온 원장님, 라온님의 그 프로포즈 얘기 듣고 싶어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프로포즈 하셨구나.
전 받았어요. 농담입니다. 큰일 나야죠, 지금. 아, 예, 아주 너무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화기애애한 어떤 분위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이 방송을 런칭한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한 짧게 한 30분 단위로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단위로 녹화해서 끊임없이 청취자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또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일부 소개 방송으로 요 정도 한번 진행을 하시면 청취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제가 좀 많이 말았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충분히 지금 막 이거 청취자분들 너무 좋아서 왜 끊어 막 이럴 거예요 지금. 왜 끊어? 지금 낚시입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그래서 쭉 진행되는 어떠한 국어 방송으로 뭔가 현실적인 국어에 대한 어떠한 팁들도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학생이 국어를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학생이 국어를 못하고 또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에 대한 소스로 청취자분들 찾아뵐 겁니다. 그래서 국어 학습에 관련된 배경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국어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상 이제 속 시원히 어디 가서 여쭤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나누고요. 댓글도 막 들어오시거든요. 막 궁금하신 댓글 들어오면은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막 드리고 막 해당 사항 있는 내용으로 청취자분들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진행님 이게 1부 끝인가요? 네. 그러면 저기 하나 제안 드리겠는데요. 네네. 저 보다가 저는 이제 이걸 처음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문외한이었었는데 그 모 TV 방송에서 끝날 때 보면 왜 이렇게 다 같이 인사하면서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제발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 왜 그러나 했더니 이게 아마 왜 그러세요? 저 혹시 저희도 한 부 끝날 때는 다 같이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그럴까요? 예. 준비 제안입니다. 저 준비 안 합니다. 근데 혹시 그럼 다 쳐다보시고 이런 아직 없다면 저희가 이름 안 정했으니까 아까 전에 국어만세 한번 했잖아요. 저희도 국어만세 한번 끝나면 그럴까요? 그러시죠. 안이 바뀌더라고요. 선창을 하세요, 선창. 아니 진행자님 계시죠? 아니요. 상관없어요. 예. 자, 그러면 소장 같이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다 같이. 국어만세. 자, 하나 둘 셋 하고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국어만세.